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추석 대목입니다. 물건 고르실 때 더욱 꼼꼼히 보셔야겠는데요. 일부 업주들의 비양심 행태가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의 한 수산물 판매업소. 낙지와 새우 외엔 모두 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 단속원이 원산지를 묻자 거짓임을 실토합니다. 이거는 일본산 거예요. 또 다른 업소는 원산지 표지판을 걸어두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닦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잘 지워져요. 포천의 한 식육 판매업소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저거 파셨어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거? 하진 않았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점을 노려 수컷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곳도 있었습니다. 위생도 불량했습니다. 보관된 아몬드를 한 움큼 쥐어보니 애벌레가 살아 움직입니다. 다 살아있어요, 애벌레가. 떡 만들 때 들어가는 호두에선 나방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폐기할게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업소 380곳을 점검한 결과 68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이렇게 표기한 경우에는 원산지 관리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64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먹거리 관련 불법 행위를 상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가야 했죠.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렇듯 온라인 민원 처리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동해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동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정부 1동과 3동의 통합이 결정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 1동과 3동이 내년 1월이면 통합됩니다. 최근 온라인 민원 처리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행정동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정부 1동과 3동의 경우 인구수가 각각 2만여 명, 9,700여 명 정도입니다. 시는 고심 끝에 예산 절감과 인력 재배치를 위해 두 동을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가소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적인 어떤 재정적 측면에서도 가소동은 통합을 해서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좀 동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로 그렇게 동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1, 3동의 통합은 올해 초부터 진행됐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동별 주민 50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통합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1동 주민들은 반응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나가는데 3동 주민들은 3동이 없어진다니까 이제 서운하고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좀 다니면서 이런저런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통합위원회에서 좋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난 8월 의정부 1, 3동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선출과 동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통합된 동의 명칭은 의정부 1동. 통합청사는 오는 2022년 이후 현재 의정부 3동 주민센터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존 1동 주민센터는 행정청사의 역할을, 3동 주민센터는 자치 프로그램 일부가 운영됩니다. 시는 오는 11월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통합 시행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 1월에 통합 행정동의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9,5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9,150원보다 4.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1.3% 인상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시와 시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입니다. 동두천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9,1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동두천에서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26명 중 100여 명입니다. 동두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91만 26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2,250원 늘어납니다. 경기도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규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지도에는 31곳 시군이 적용받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8가지 규제가 표시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제작된 규제 기도를 책자로 만들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보내 제도 개선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건설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돌을 캐는 채석장이 생겨났는데요. 채석이 끝나 흉물 취급을 받던 도내 채석장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한 폭의 산수화를 떠오르게 만드는 포천의 아트밸리입니다. 30여 년간 화강암을 캐던 천주산 채석장이 문을 닫으면서 십수년간 흉물로 방치되던 곳을 포천시가 관광지로 조성한 겁니다. 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공호수와 깎아지는 듯한 벽면은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광경이 너무 이 절벽 같은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맨날 그 일상에 지쳐 있다가 맨날 사무실에만 있다가 한번 밖에 나오니까 막 그냥 나이가 많은데도 되게 막 이렇게 설레는 느낌? 조각공원과 전시장, 모노레일 등이 갖춰져 있어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되고 한국 관광 100선에 뽑히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루에 주말에는 6,000명 많이 올 때는 그렇게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모노레일에 저 밑에까지 줄을 서기도 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돌을 캐던 안양 수리산 자락의 채석장은 시민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5m 높이 인공폭포와 잔디광장, 놀이시설 등이 조성됐습니다. 도심 속에서 휴식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 밑에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도 놀 수 있고 노인 양반들은 거기 왔다 그냥 가면 되고 구경하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 밖에 안산 성감도에 있는 폐채석장도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흉물로 방치됐던 경기도 내 폐채석장들이 시민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관광 명소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임신부들을 위해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임신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도 기존대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326억 원의 추경 예산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예산은 연구개발 225억 원, 자금 지원 100억 원, 전략 수립 1억 원 등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으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한 수입 시장을 다변화하고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달 안으로 러시아 혁신기술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CJ엘로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우리 지역 광역의원을 만나보는 기획 특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포시 이기영 도의원을 만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지만 1년 동안 가장 그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상임위를 통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김포 지역 교육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를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 편성 시에는 올해 예산이 되겠죠. 2018년 대비 80%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신도시의 문제인 과밀학교 문제, 학교 개교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보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한면은 김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지역세가 원하시는 고교 평준화에 대한 그 시금석을 놓는데 시민과 함께했다, 이런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의 일환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일환입니다. 기존에는 의무교육기관만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는데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학생들에게 균등한 급식을 제공하자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를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경기도 전 학교에 시행되는 조례안을 개정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요.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의외로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확대 실시될, 전직종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비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이미 시작한 고교 평준화라든가 그리고 또 정부와 같이 경기도 교육청이 같이 실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2학년 확대 실시되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1, 2, 3학년 전체를 무상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기조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의회나 도 또는 교육청이 도민을 위한 그런 행정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저 역시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복지 정책이라든가 우리 삶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알아보실 때 소위 핫한 신도시를 알아보다가 빚내서 장만하기엔 엄두가 좀 안 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수원 광교 신도시에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그동안 서민 임대주택만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지연 기자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을 찾아 수원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시세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실거래가가 제일 비싼 곳은 호수 주변의 전망을 감상하며 각종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3.3제곱미터, 소위 이른바 평당 3,800만 원가량 됩니다. 이 신도시 내 제일 싼 곳도 평당 1,700만 원 정도에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는 신도시 특성상 좀 새로 신규 아파트가 좀 많이 공급이 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비싼 곳은 호수 주변 그리고 광교 도청 주변 거기가 그래도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보통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그런 지역은 2배 이상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분양가에 웃돈은 붙고 집값은 계속 뛰고 이렇다 보니 손쉽게 신도시 입성에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방식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광교 신도시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하면 서민을 위한 집만 떠올려지실 텐데 이번 경기도가 짓는 중산층 임대주택 개념은 좀 다릅니다. 주변 전세 시세 90% 내의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조건. 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입니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현재 분양주택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고품질의 임대주택 사업 모델입니다.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소위 로또 분양이나 투기 조장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광교 신도시 내 옛 법원 검찰청 부지에
2023년 입주를 목표로 549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예정인데 이 가운데 20%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점심시간 잠깐 남는 틈을 간단한 운동이나 책 읽기 등에 활용하는 직장인들 꽤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청에도 월요일 점심시간마다 다양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자기 개발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 지식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벌써 시작한 지 300번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한선지 기자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경기도청의 한 회의실. 끈을 이용한 마술 공연이 한창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많은 사람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웃고 손뼉치며 업무 스트레스를 잠깐이나마 날려봅니다. 문화나 역사, 근무 스킬 등 여러 분야의 강사나 유명인에게 노하우를 듣는 경기도청 월요 지식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 프로그램인데 이날은 특별히 같은 공무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수 보아덕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갖게 된 직원부터 여행이 좋아 54개국을 다닌 사연까지 취미생활이 자기개발로 이어진 값진 경험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씩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아마 지금보다 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지식을 쌓는 건 물론 한 주를 직장 동료와 소통하며 시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올해로 7년째 300회를 맞았습니다. 수원 본청과 의정부청사 두 곳에서 영상중계로 진행돼 지금까지 2만 7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직접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마련할 계획이고요.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잠깐의 틈을 활용한 워라밸 문화가 공직사회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추석 연휴 때 나들이 갈 만한 장소를 찾으신다면 양주에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한창인데요.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꽃의 기운이 천일이 지나도록 퇴색하지 않는다고 해 이름 붙여진 천일홍. 그 종류만 10여 종에 달합니다. 가장 먼저 진분홍빛 천일홍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순박함이 묻어나는 하얀 오드리 화이트는 천일홍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주황빛 천일홍 황화종에는 가을이 가득 담겼습니다.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한창인 양주 나리공원에는 이렇듯 천일홍이 가득 피어 다채로운 매력을 뽐냅니다.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천일홍 꽃을 보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2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꽃밭에는 천일홍뿐 아니라 가우라와 칸나 등 이색적인 꽃들도 있습니다. 천일홍이 가득 펼쳐진 이번 축제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 주요 기간인 오는 21일과 22일에는 유명 가수들의 음악 무대와 시민 노래자랑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더 즐겁게 축제를 즐기도록 재미 요소를 더했습니다. 금년에는 다양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40개의 포토존과 5개 꽃아치를 설치하였고 밤 6시까지 야간 개장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멋진 추억이 될 겁니다. 수많은 꽃들이 한껏 어우러져 만들어낸 멋진 풍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양주 천일홍 축제. 추석 연휴 전후로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소위 복지 부동을 막고 행정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1년에 2번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승진과 승별 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 추진 도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진행한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으로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